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기적 전기 기능사 필기 기본서 챕터 2번 전류의 열작용과 화학작용의 문제와 이론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번 전류의 열작용에서 전력과 전기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전력인데 전력을 일렉트릭 파워라고도 하고요. 이 전력에 대한 정의를 봤더니 전력이란 단위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력은 일렉트로닉 파워이기 때문에 전기의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전기의 힘, 전력의 기호는 P로 나오고 단위는 W. 우리는 얘를 와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몇 와트짜리야 몇 와트짜리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기의 단위 시간 동안 전기의 에너지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바로 힘이야. 전기의 힘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력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전력 P는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해주는 게 전력 P다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ohm의 법칙 배우셨었잖아요. ohm의 법칙 전류 I는 R분의 V가 ohm의 법칙이었어요. 제가 이 ohm의 법칙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전력 P는 뭐였어요? V 곱하기 I였어요. 근데 이 V 곱하기 I인데 이 V를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변형하면은 자, ohm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였고 V는 어떻게 쓸 수 있었어요? V는 I, R로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V 대신에 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R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V 대신에 뭘 넣는 거예요? I, R로 넣으니까 I, R에다가 I를 곱해주는 이러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I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I 곱하기 R이 되기 때문에 I의 제곱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I의 제곱 R도 전력 P야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왜? V를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I를 한번 풀어서 볼게요. I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요? I는 R분의 V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I 대신에 뭐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R분의 V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V 곱하기 I 대신에 R분의 V로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V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 곱해주는 거 항상 분자 쪽에 곱해주니까 V 곱하기 V가 되네요. 그러면 마찬가지 뭐로 쓸 수 있어요? 제곱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또 전력 P는 R분의 V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라는 거. 그래서 전력 P는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는 건데 전류를 ohm의 법칙에 의해서 IR로 풀었으니까 I제곱 R이 되고 전류 R분의 V로 풀었으니까 R분의 V 제곱으로 또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 다음은 전력량이 나옵니다. 전력량. 그러면 이 전력량은 무엇이야? 라는 정의부터 보시면은 전력량이란 일정한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력의 양이야 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보니까 뭐예요? 전력을 사용한 양이 돼요. 일정 시간 동안. 그게 바로 전력량이다. 그래서 전력량은 일단은 전력의 양, 에너지로 나옵니다.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기호 W로 표현을 하고요. 단위로는 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는 줄, 에너지의 단위니까 줄로 표현을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자, 우리 이거 전력량을 이제 구해볼 건데
전력량 W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정의 읽어보니까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력의 양이래요. 전력의 양. 시간 동안. 어떤 시간 동안 사용한 전력의 양이야. 그건 뭐예요? 전력 P에다가 시간 T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전력량이란 거예요. 전력을 사용한 시간. 전력량 PT입니다. 근데 우리 이 P 어디서 봤어요? 앞에서 전력에서 했어요. 전력 P예요. 전력 P. 그러면 우리 아까 전력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요? 전력 P는 제가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뭐예요? 시간을 곱해주면은 바로 뭐예요? 전력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를 뭐 했어요? V는 IR로 쓸 수 있으니까 I 제곱 R도 뭐였어요? 전력 P였어요. 여기에 뭐 해주면 돼요? 시간을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력량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또 I를 아까 풀었으니까 뭐였어요? R분의 V였어요. 그래서 전력은 R분의 V 제곱도 뭐였어요? 전력이었어요. 여기에 뭐만 해주면 돼요? 시간 T를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력량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량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전력에다가 뭐만 해주면 돼요? 시간 T를 곱해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전력량이 돼버리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전력량의 단위는 뭐라고요? 줄이에요, 줄. 근데 이 줄과 똑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는 단위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자, 우리 전력의 단위는 뭐였어요? 전력의 단위는 와트였어요. 곱하기 시간의 단위는 저희 뭐로 쓴다고요? 세크, 초. 그래서 와트 세크를 써서 1줄은 뭐랑도 같냐? 1와트 곱하기 세크. 와트 세크로도 사용할 수 있다. 1줄과 같은 거는 와트 세크다라는 거.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은 요렇게 전력을 살펴봤고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시간만 곱해주면 되네. 참 편하게 계산할 수 있네. 라는 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류의 섹션 1 전류의 열작용에서 이번에는 줄의 법칙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줄의 법칙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열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량이 간단하게 줄의 법칙입니다. 자, 줄의 법칙인데 이 줄의 법칙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줄의 법칙은 열량이란 전류에 의하여 작용하는 열의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줄의 법칙을 전류의 열작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줄의 법칙은 전류의 열작용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줄의 법칙은 뭐예요? 이 전류에 의해서 열이 작용하는데 그 열의 양을 구해봐. 결국에는 열량을 구해봐. 이게 됩니다. 열량을 구해봐. 그러면 우리 열량을 한번 구할 건데 열량은 기호가 H로 나옵니다. 기호가 H로 나오고 단위는 열의 양이기 때문에 칼로리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칼로리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열량을 가지고 한번 구해보면 H는 자, 열량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줄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줄은 0.24 칼로리다라는 겁니다. 0.24 칼로리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H는 0.24W단데 여기서의 W는요. 와트가 아니고 기호를 의미합니다. 기호.
단위가 아니고 기호예요, 기호. 그러면 이 W 뭐였어요? 에너지, 전력량의 기호예요, 전력량. 한마디로 열량을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0.24를 전력량에다가 곱해줘. 그게 바로 열량이야 라는 거예요. 왜? 열량은 1줄은 0.24 칼로리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열량 H는요. 우리 아까 전력량 배웠잖아요. 전력량 W. W에다가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줄을 칼로리로 바꿔줘. 1줄은 0.24 칼로리니까 0.24W 요러면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열량으로 바뀐대요. 칼로리로 줄이. 그러면 돼. W는 아까 뭐였어요? 전력량 W는 0.24 PT로도 쓸 수 있었어요. 그래도 0.24 PT. 근데 0.24 PT는 또 뭐로도 쓸 수 있었어요? 0.24 VIT로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0.24 VIT예요. 근데 이거는 또 뭐로 썼었어요? 0.24 I 제곱 RT로도 썼었어요. 그래서 0.24 I 제곱 RT. 또 얘는 0.24 R분의 V제곱 T로도 썼었어요. R분의 V제곱 T. 그래서 요렇게 전력량에다가 뭐만 곱해주면은 열량이 되는 거예요? 0.24만 곱해주면은 열량이 돼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력을 했었어요. 전력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전력에다가 전력 P에다가 시간 T 곱해주니까 전력량 W가 됐어요. 그 전력량 W에다가 0.24를 곱해주니까 뭐가 돼요? 아, 열량이 돼 라는 거. 그래서 전력과 전력량과 줄의 법칙, 열량은 연관성이 있다. 하나씩 곱해주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력을 하나 외워놓으면은 전력에다가 시간 곱해주면은 전력량, 그 전력량에다가 0.24를 곱해주면은 열량이 돼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기입니다. 분류기를 보시기 전에 우리가 일단 뭘 조금 아셔야 되냐? 전류계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자, 전류계는 뭐냐? 전류계. 전류계는요. 전류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은 전류를 측정하는 기구인데 전류를 어디 거 전류를 측정해요? 저희가 대부분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콘센트라든가 우리가 전기로 사용하는 기구들의 전류를 측정하는 건데 그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들 부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 우리 형광등, 전구, LED 램프 다 뭐예요? 부하라고 볼 수 있고요. 에어컨, 컴퓨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TV 역시 뭐예요? 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하는 전기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물체들, 전기가 통하는 모든 물체들, 가전제품들을 큰 의미로 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는 거예요? 전류계는 바로 이 부하,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전류를 측정하는 게 바로 전류계라는 거예요. 그런 거면은 이 전류계와 부하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지 전류를 측정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계와 부하의 연결은 어떻게 할 거냐? 직렬로 연결합니다. 전류계와 부하의 연결은 직렬로 연결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를 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저항을 하나 그려놨어요. R이라는.
R이라는 저항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 R이라는 저항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부하다라는 거예요. 부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 왜? 우리가 전기도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은 다 뭐가 있을 거니까요? 저항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바로 부하, 저항이 들어있는 부하야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하에서 쭉 따라오니까 이렇게 A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A가 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류계예요.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잖아요. 그래서 암페어를 측정한다 해서 A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류계는. A, 동그라미 안에 A 들어있으면은 전류계구나.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부하와 전류계는 지금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로 연결돼 있네. 그래서 직렬이에요. 부하와 전류계는. 그래서 부하와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을 하고. 근데 우리 이제 분류기 봐야죠. 분류기 볼게요. 분류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전류계와 병렬로 접속하는 저항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부하의 전류를 측정을 해야 돼요. 전류계가. 근데 이 부하의 전류가 20A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류계는요, 측정할 수 있는 게 10A밖에 측정을 못해요. 그러면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측정 못하죠. 측정 불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경우는 전류계를 그러면은 20A 이상을 측정하는 거로 바꿔야 돼요. 근데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분류기를 이용하면은 측정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로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병렬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분류기라는 게 뭐라는 거야? 분류기가 저항이라는 거야. 저항. 바로 얘가 분류저항 RS가 결과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분류기야 라는 거예요. 분류기야. 저항을 분류기라 하는 거예요. 저항을. 대신 무슨 역할을 해줘요? 이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측정 범위를 넓혀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제가 부하가 아까 20A라 했어요. 근데 얘는 10A밖에 측정을 못 한대요. 그럼 지금 얼마 늘려야 돼요? 2배 늘려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분류저항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2배 늘려주는. 그래서 이 분류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배율을 구해라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배율. N을 구해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배율이라는 게 지금 나 몇 배 증가시켜야 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몇 배 증가시켜야 되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우리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I0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I0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IA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배율은 얼마를 증가시켜야 되냐는 바로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나눠주면은 몇 배 증가시켜야 돼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배 증가시켜야 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류계 전류가 얼마라고요? 10A였어요. 부하 전류는 얼마라고요? 20A짜리였어요. 그럼 몇 배 증가시켜야 돼요? 2배 증가시켜야 돼. 2야 라는 거. 요렇게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요런 문제 나와주면 참 고마울 건데 요거는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얘보다도 뭘 기억을 해줘야 되냐?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저항은
A라고 합니다. 전류계가 가지고 있는 저항. 전류계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에요. 전류계 저항. RS는 분류기의 저항을 RS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바로 이 전류계의 저항과 분류계의 저항, 분류 저항으로 배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율은 어떻게 구하냐? 가로 열고 1 플러스 분류 저항을 분모로 RS분의 RA로 전류계 저항을 나눠주면은 요게 바로 배율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배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배율을 구하는 공식을 물어볼 수 있고요. 분류계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물어볼 수 있는 건요. 이 2번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바로 배율, 분류 저항을 구해봐라예요. 분류 저항 RS를 구해봐 이거예요. 그럼 지금 분류 저항 RS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1 플러스 RS분의 RA 얘를 이용해가지고 분류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분류 저항하고 뭐 하면 돼요? N하고 자리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RS는 자리를 바꾸니까 N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N하고 2를 빼주는 N하고 2를 빼주고 이거 분의 RA가 돼야 됩니다. 왜 N하고 2를 빼줘야 돼요? 배율이 더 클 거니까 1보다는 항상 배율이 1보다는 더 클 거니까 N-1이 돼야 됩니다. 배율이 1보다는 클 거니까. 그래서 N-1분의 RA를 해주는 게 바로 분류 저항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배율 공식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류 저항 공식을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분류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율기입니다. 자, 배율기를 하기 전에는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 전압계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자,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전압을 측정하는 기구야, 전압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압계는 뭐를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의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부하를 측정하는 거예요. 부하의 전압을. 아, 그러면은 전압계와 부하도 어떻게 연결해?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압계와 부하의 연결은 병렬로 연결합니다. 부하의 연결은 병렬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 지금 요 R이 뭐예요?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하에 걸리는 저항으로 부하를 표현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하와 앞에 동그라미 부위가 마주보고 연결되어 있죠. 이 부위가 바로 뭐예요? 전압계라는 거예요. 전압은 볼트잖아요, 단위가. 그래서 볼트를 측정해서 부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압계는. 아,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부하와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 거는 바로 배율계예요. 자, 그러면은 배율기는 무엇이냐? 정의를 보면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전압계와 직렬로 접속하는 저항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배율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압계도 20V에 부하에
20V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전압계는요 10V밖에 측정을 못해요. 10V밖에. 그러면 10V밖에 측정을 못하면은 측정돼요? 못해요? 측정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늘려야 돼? 라는 거예요. 늘려야 돼.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그래서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직렬로 연결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전압계와 배율기의 연결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전압계와 배율기는 어떻게 연결한다고요? 직렬로 연결한대요. 직렬로. 전압계와 배율기는 직렬로 연결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마찬가지 뭘 구해야 돼요? 전압계에서 몇 배로 증가시킬 거냐? 그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배율인데 배율은 M으로 표현합니다. 배율기에서는 M으로 표현하고요. 전류에서는 N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M은 어떻게 구하냐? 마찬가지로 자 보시면은 우리 지금 이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은 뭐가 되냐? V가 돼요. V가 되는 거고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뭐가 되는 거예요? V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뭘 해주면 되냐? V분의 V 제로로 배율 M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10분의 20이라 했죠. 그래서 10분의 20 하니까 배율이 몇 배라는 거예요? 2배 증가돼야 돼 라는 건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 그래서 얘를 이 전압계의 저항인 RV와 배율기의 저항인 RM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배율기 저항이. 그러면 배율기 저항인 RM과 전압계의 저항인 RV로 해보면은 아까 기본 틀은 똑같아요. 1 플러스. 네, 이번에는 전압계의 저항을 밑으로 분모로 쓰는 거예요. RV분의 배율기 저항을 RM을 2에다가 써주면은 1 플러스 RV분의 RM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또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배율기의 저항을 구해봐. 이 배율기 저항 RM을 구해봐요. RM을 구해봐. 그러면 이 RM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RM하고 이 M하고의 자리를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바꿔주니까 M하고 2라고 빼줘야 돼요. 왜? 당연히 배율이 더 클 거니까 1보다는. 그래서 M-1에다가 바로 전압계의 저항을 곱해줘.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아, 우리 배율기의 저항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배율기, 분류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전류계와 부하는 어떻게 연결해야 돼? 전압계와 부하는 어떻게 연결해야 돼? 이 두 개를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휘트스턴 브릿지입니다. 휘트스턴 브릿지, 다른 말로는 휘스턴 브릿지라고도 합니다. 휘트스턴 브릿지, 휘스턴 브릿지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휘트스턴 브릿지는 뭐냐? 한번 정의를 볼게요. 정의는요. 브릿지 회로의 한 종류로
4개의 저항이 사각형 형태를 이루며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브릿지로 저항이나 전압계 검유계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스톤 브릿지인데, 이 히스톤 브릿지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각형에다가 이걸 약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서 저항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을 4개를 연결시켜주고 가운데에 바로 검유계, 전류를 검출해주는 검유계를 잇는 거. 요게 이제 히스톤 브릿지 회로인데, 이 히스톤 브릿지 회로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2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브릿지 평형이랑 브릿지 평형 조건이에요. 자, 요 2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브릿지 평형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바로 이 검유계, 전류를 검출해주는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 검유계의 전류가 흐르지 않아. 이거는 검유계 전류가 0이야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검유계의 전류가 흐르지 않아. 검유계의 전류가 0이야. 이 말하고 똑같고요. 그러면 이 검유계의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형 조건을 지켜줘야 돼라는 거예요. 평형 조건을. 그러면 이 평형 조건은 뭐냐? 서로 마주보는 변에 저항의 곱은 같다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형 조건이 서로 마주보는 변에 저항의 곱은 같다예요. 그러면 마주보는 거 볼까요? 뭐하고 뭐가 마주봐요? P하고 R이 마주보고 있어요. X하고 Q가 마주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라는 거예요? P와 R의 곱은 X와 Q의 곱과 같아야 되네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기호를 P, R, X, Q로 썼지만은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뭐 R1, R2, R3, R4 그렇게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P, R은 X, Q야 라고 외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서로 마주보는 저항의 곱은 같아. 이거로 외워주셔야 돼요. 왜? 기호가 문제에서는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 여기까지가 바로 히스톤 브릿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